안녕하세요. 심영주 박사의 동물원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길고 재미있는 질문이 왔습니다. 자, 질문은 We bought a Jew. 2011년에 맷 데이먼하고 유명한 여자, 지금은 거의 그 여전사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여자 그 배우가 같이 나오는 동물원 영화 We bought a Jew.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라는 영화를 보셨나 봐요. 한 15년 된 영화인데 저도 가끔 봅니다. 비행기 타고 갈 때마다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씩 다시 보고 그래요. 몇 년에 한 번씩. 정말 재밌어요. 물론 제가 이런 일을 해서, 이런 것을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봤습니다. 저도 갑자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동물원을 운영하고 싶어졌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요? 일단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돈이 많으신가요? 네, 농담이고요. 동물원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자본금과 운영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구멍가게 열듯이 동물원을 열 수는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규제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제를 넘기 위해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원을 정말 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고요. 몇 가지 질문을 더 주셨어요. 자, 첫 번째,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동물원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저는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문에 대한 현답의 반대는 현문에 대한 우답일 수 있겠죠? 네, 현문에 대한 제가 우답, 똑똑한 질문에 대한 멍청한 답변을 드리자면 공부하세요. 박사님 공부 많이 했으니까 공부하는 거 좋겠지만 저는 공부하는 거 싫단 말이에요. 그래도 공부하세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동물원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성공한 동물원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TV에 나오는 동물을 학대하는 또는 동물을 놓쳐서 난리가 난 그런 실패한 동물원의 경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 손가락질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동물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셔야 돼요. 뭘 공부해야 돼요? 제일 먼저 경영을 공부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동물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동물 관련되는 법규나 규정, 윤리, 철학, 복지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동물원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물론 동물원에는 연구 중심 동물원도 있고, 위락 전문 동물원도 있고, 교육 전문 동물원도 있고, 보전 전문 동물원도 있어요. 개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위락 플러스 교육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범용의, 보통 우리가 근처에서 볼 수 있는 소규모 동물원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 동물을 잘 운영하기 위한 경영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요. 동시에 동물 자체를 깊이 알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동물 행동 전문가일 수도 필요도 없고, 동물들이 수의사일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좋은 수의사를 두고 동물의 복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동물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동물 관련되는 것은 의료만큼은 아니지만 다양한 법규, 규제들이 존재하는 영역이에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정통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 주셨어요. 작은 질문 두 번째. 그럼 동물은 어디서 구하나요? 자, 동물은 어디서 구하냐라고 하면, 동물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복잡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 플래너라는 이름으로 주를 플래닝한다, 동물원을 계획한다라고 해서 주 플래너라는 이름으로 동물원을 조력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동물은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일단 수달, 국내에서 번식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따라서 물론 이제 국내에 있는 토종 수달이 아니고 유럽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들인데 크게 비싸지 않아요. 뭐 거기에 만약에 가축 같은 것이 들어간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네, 다른 동물원이나 다른 어떤 기관에서 번식된 것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외에서 수입할 수 있어요. 보편적인 동물원들 사이트에서 부속서 2에 있건 부속서 1에 있건 관계없이 앵무새 대규모로 수입이 되고 있고요. 양서 파충류도 네,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 같은 경우에 주 플래너 서비스를 통해서 양질의 우수한 동물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좀 특별한 동물이 필요한 경우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동물들 있죠. 이를테면 코알라를 전시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쿠스쿠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쿠스쿠스라고 하는 동물을 전시하고 싶어요. 또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아시아 코끼리를 한 10마리 정도 전시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돈을 주고 사기 어려워요. 돈이 있어도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특정한 보전 프로그램, 이를테면 EEP 또는 미국에서 운영하는 SSP 같은 특정한 종의 종 보전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그 프로그램 내에서 여분의 잉여 개체를 받아오는
과정이 필요해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 기관 자체, 여러분들의 동물원 자체가 높은 수준에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물론 저희도 그런 일들을 조력하고 지원하지만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확보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수입을 하거나 또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네. 국내에 있는 적지 않은 동물 수입상들이 물론 우수한 동물 수입상도 있습니다만 동물보다는 돈을 먼저 생각해요. 그다음에 자신의 이익을 동물원의 이익보다 먼저 앞세워요. 물론 자신도 먹고 살아야겠지만 그럼 그런 과정에서 나이 들은 동물, 유전적인 배경을 알 수 없는 동물, 야생에서 채집되었고 제대로 순치가 되지 않는 동물을 그냥 국내에 공급하는 사례들이 지난 수십 년간 있어 왔어요. 동물은 생명은 가격으로 논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생명 가격으로 논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몸값을 가격으로 논할 수 있는 것처럼 생명도 화폐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폐의 단위가 낮을수록 좋은 것은 아니겠죠. 그 화폐의 단위가 적절한 수준까지 가야 해당 동물이 갖고 있어야 할 동물원에서의 높은 가치를 반영할 그런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세요. 싼 거를 찾다 보면 결국은 그 동물이 들어와서 일찍 죽거나 또는 전시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흉폭하거나 야생개체들 대부분 그렇죠. 또는 번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대에서 또는 짧게 생을 마감한다든지 그럼 해당 동물원은 그 전시 공간이 비고 새로운 동물원을 또 갖고 오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겠죠. 그러면 그 동물원의 존재 가치에 의구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이분께서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동물원 사업을 운영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결과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가요? 궁극적 결과 이런 얘기 잘 안 쓰는데 궁극적 결과는 무엇인가요? 형이 상학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 형이 하학적인 측면이 있을 거예요. 형이 하학부터 말씀드릴게요. 동물원에서 돈 버시는 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경영자로서의 성과예요. 단순합니다. 그 경영 단위를 잘 운영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얻어 가셔야겠죠. 근데 그것만 하기에는 다른 더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굳이 동물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야겠죠. 형이 상학. 형이 상학은 뭘까요? 동물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 그 동물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서 그 동물이 멸종하지 않도록 하는 것. 심지어 멸종위기종을 내가 번식해서 야생으로 돌려보내거나 또는 다른 유수의 기관과 교환하여서 그 종이 야생 상태에서 종의 명맥을 이어가는데 기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형이 상학적인 목표가 될 거예요. 물론 그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경영자로서 돈도 잘 벌어야 되고요. 동시에 동물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동물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의 높은 수준으로 도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동물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장애인이나 또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동물을 볼 수 있는 기회나 기쁨을 제공하는 것도 저는 큰 가치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리가 두 다리가 없다면 동물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는 여러분이 운영하는 동물원이 없다면 나는 평생 코끼리를 볼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과 운영하는 우수한 동물원이 저희 집 근처에 있으면 제가 두 다리가 없지만 저는 어떻습니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 동물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6살이에요. 저는 가난한 아빠예요. 이 아이가 기린을 보고 싶어요. 내가 기린을 보러 아프리카 나미비아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동물원이 있으면서 저는 나의 어린 자녀에게 기린이라고 하는 놀라운 생명체를 보여줄 수 있고 이 아이는 언젠가 성장하여서 저명한 생물학자가 될 수 있겠죠. 자, 질문이 하나 더 있었군요. 마지막이 아니네요. 자, 진짜 마지막 질문. 박사님 누구나 동물원을 경영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죠. 그래서 누구나 동물원을 경영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물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물을 위해서 헌신하려면 동물을 깊이 알아야 되고 여러분보다 동물을 더 우선시해야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동물원을 경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법에 나와 있냐고요? 아니요, 법에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동물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다면 동물원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동물원으로 성공하기를, 또 성공한 동물원을 운영하는 동물 전문가
그리고 경영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동물원 이야기 심용주 박사였습니다.